안녕하십니까, 이재필입니다. 자, 미국 시장이 또 상당히 좀 안 좋게 끝난 모습입니다. 월요일 날뭐 우리 시장도 아침부터 좀 두들겨 맞고 시작할 것 같은데요. 한번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매주 일요일은 제가 이거 영상 촬영하는 거 지금은 토요일 아침입니다. 근데 올라가는 시간은 저녁 7시 정도에 올라갈 거예요. 일요일 저녁 7시에. 자, 근데 요거를 제가 전에 라이브를 했었죠. 근데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. 지난번에도 라이브를 하면서 시청자님들한테 아무래도 뭐가 도움이 돼도 될 거예요. 근데 거기 와서 좋은 마음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한테 이상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? 그래서 지난번에 라이브를 하다가 라이브는 중단했습니다. 자, 근데 뭐 또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좀 상황 봐서 추석 지나고 뭐 날씨 좀 선선해지고 그러면 이 일요일 날 올라가는 거 요거를 저녁 7시에 이 저 촬영해서 올리는 거보다 라이브로 진행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. 자, 미국 시장은 3대 지수가 다 좀 두들겨 맞았죠. 다우가 한 1.1% 정도, 1.01%, S&P 500이 1.73% 정도, 나스닥이 2.55%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. 자, 보이는 차트는 나스닥 차트를 제가 좀 켜놨는데요. 여기 122평선의 지지를 조금 기다려 했었는데 그냥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말았죠. 자, 뭐 마찬가지로 기술주 위주로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뭐 빅테크 기업들 얼마나 빠졌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뭐 애플은 별로 안 빠졌죠. 한 0.7% 정도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도 별로 안 빠졌는데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좀 많이 빠졌어요. 자, 엔비디아가 보시면 여기 한 4%대 정도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. 아마존도 3%, 뭐 메타, 알파벳 할 것 없이 다들 좀 많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. 거기다가 테슬라는 8.45%나 급락하는 모습이었어요. 자, 그래서 월요일 날도 아침에 좀 많이 들겨 맞고 출발할 것 같은데 이유는 이거였습니다.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좀 예상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좀 두들겨 맞았는데 고용 보고서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여기 비농업 일자리가 있는데 요게 지금 14만 2천 건 정도가 나왔죠. 이게 시장 예상치는 16만 4천 건 정도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예상치보다도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. 그리고 더 좀 시장에 조금 경기 침체 우려감들 이런 것들을 더한 게 그 전월 거예요. 제가 여기 비농업 일자리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죠. 이게 저 발표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달에 지표를 발표할 때 그 전월에 있었던 거를 수정을 합니다. 자, 뭐 2달 지나고 수정할 때도 있고 막 그런데요. 일단 전월에 수정이 나올 때가 많아요. 자, 이게 고용지표가 지금 월 초에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정확치가 않은 거죠. 전에 8월 달에 요게 11만 건 정도 나오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줬었습니다. 11만 4천 건 나왔었죠. 예상치 그 전 달에 17만 9천 건이었었는데 11만 4천 건이니까 많이 떨어진 거죠.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월이 11만 4천 건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지금 이번 달에 수정된 거는 8만 9천 건으로 수정됐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은 이 숫자가 11만 4천 건에서 8만 9천 건이 아니라 한 10한 3만 건이나 이 정도로 이렇게 위쪽으로 수정이 됐으면 오늘 아침에 끝난 그 저 시장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. 근데 시장의 기대하고는 다르게 전월까지도 11만 4천 건만 해도 충격적이었는데요. 그게 더 줄어버린 거고 8만 9천 건으로 더 줄었잖아요. 그리고 이번 달치도 마찬가지 14만 2천 건으로 많이 감소한 모습이었습니다. 이런 게 시장을 좀 억누른 그런 모습이었어요.
자, 실업률 같은 경우도 실업률도 조금 좀 실업률은 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이었어요. 4.2% 정도 나왔는데 이게 시장 일각에서는 야, 뭐 한 4점 저 전월보다 높게 나오면 시장 되게 충격을 받을 건데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요거는 4.2%로 나오면서 다행이었지만 비농업 일자리가 많이 줄었습니다. 이거 저 비농업 일자리가 줄었는데 저 일자리가 줄었는데 실업률이 줄었다. 조금 이게 안 맞는 거죠. 저 일자리가 줄었으면 실업률도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일 텐데. 자, 근데 요건 아마 단기적으로 미국 쪽에서 정부 쪽에서 뭐 일자리를 막 이렇게 좀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서 조금 저 실업률을 인위적으로 조금 낮춘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시장에 충격을 줬어요. 자, 실업률이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연준 인사들은 좀 얘기들이 많습니다. 이거를 뭐 저 월러 이사 같은 경우는 저 매파였었죠. 월러 이사 같은 경우는 저 연준에서 그 이사 이게 지역은 지역연은 총재가 있고요. 그다음에 그 연준 내부에 이사진이 있고 그렇습니다. 근데 이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같은 경우는 매파적이었었는데 이런 지표들을 보고 야, 이거 금리 인하 저 더 이상 뭐 일자리에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.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 B컷 가능성, 0.5% 가능성, 인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고요. 자, 근데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자, 이제 금리 인하를 할 때가 된 거는 맞다. 근데 조금 약간 소극적으로 얘기하면서 0.25 정도를 이렇게 좀 0.25를 지지하는 그런 뉘앙스를 보였습니다. 요거는 실업률 발표 나오고 난 다음에 뭐 한다 하는 분들 그쪽에서도 좀 논란들이 많아요. 0.5를 해야 된다, 0.25를 해야 된다, 뭐 이런 분분한 의견들이 있는데, 자, 뭐 잡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. 그 노벨 경제학상을 수여한 분 같은 경우는 또 0.5를 해야 된다 그러고 막 얘기들이 분분합니다.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들은 윤곽을 잡아갈 거고요. 자, 그래서 미국 시장이 결국은 보게 되면 자, 이런 모습이었죠. 딱 시작하고 난 다음에 바로 두들겨 맞기 시작해 갖고 오후장엔 계속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자,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 같은 경우도 7포인트 이상 빠졌어요. 자, 그래서 뭐 월요일 같은 경우는 또 한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걱정은 되는데요. 자, 뭐 그건 그거고 일단 살펴볼 부분은 또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죠. 자, 우리나라 이 시장 수급 같은 경우도 많이 꼬여 있었죠. 자, 보시게 되면 저 외국인들 보시게 되면 선물 시장에서는 최근 들어서는 조금 매수를 하는데 일단 요거를 저 목요일이 동시만기입니다. 9월 그러니까 우리 추석 전 목요일 있잖아요. 다음 주가 되게 되면 이제 또 시장이 좀 약간 좀 눈치를 봐야 되는 게 다음 주가 되면 그 다음에 추석 연휴가 쭉 있잖아요. 토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바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오면 목요일 날 개장을 하죠. 그 목요일 날은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발표되는 날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좀 많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에요. 시장 자체가. 자, 뭐 연휴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은 조금 눈치를 보는 상황일 텐데 거기다가 연휴 지나고 오면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까지 목요일 새벽에 발표가 될 테니까 여러 가지로 눈치 볼 일이 많은데요. 일단은 그렇게 봅니다. 내일은 월요일은 좀 안 좋다라고 보고요. 자, 근데 여기서 지금 기댈 언덕은 있어요. 자, 여기 보시게 되면 전에 지지를 받았던 자리가 이 자리죠. 자, 여기 보시게 되면 자, 요쪽 저 1월 달에 찍었던 저점 근처에서 뭐 장중엔 붕괴시키긴 했지만요. 이탈하긴 했지만 자, 여기서 조금 지지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월요일 날 좀 빠져갖고 시작한다라면
또 저점 근처쯤 될 거예요. 그리고 뭐 그거 저 여기서 크게 이탈하거나 뭐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. 자, 근데 이게 시장이 그렇다고 쭉쭉 뻗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냐? 그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. 말씀드렸듯이 우리 추석 연휴라는 것도 있고 옵션 만기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 추석 연휴 지나면 또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, 요거 파생시장 수급을 보면서 다음 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한 다음 주 시장을 조금 좀 가늠해 보겠습니다. 자, 요거는 제가 정리해 놓는 거 그걸로 볼게요. 자, 보시게 되면 제가 파생시장 수급을 계속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. 이거 시간이 남아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HTS에서 그냥 이렇게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. 자기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. 정리하는 과정에서 뭔가 시장에 대해서 또 골똘하게 생각하게 되고 또 HTS 상에서는 제약이 좀 많죠. 어떤 하나를 보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여기는 파생 수급하고 그다음에 뭐 콜하고 푼 미결제 약정들 그리고 저 푸콜 레이쇼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고 선물 등락도 조금 정리를 해 놨는데요. 자, 이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한 번에 한눈에 싹 들어오는 그런 지표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걸 매일 정리를 하는데요. 자, 여기서부터 조금 그랬었어요. 자, 8월물 시작하고 난 다음에 8월 13일부터 시작해 갖고 외국인들 요쪽 콜옵션입니다. 계속해서 콜옵션 매도가 굉장히 많죠. 그리고 최근까지도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이 외국인들 콜 매도가 좀 많이 줄어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고 요거를 옵션 시장 포지션을 잘 보십사 하는 얘기를 뭐 TV 방송에서도 그렇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. 근데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죠.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는 이번 주 들어서는 화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 오히려 풋옵션을 매수를 했어요. 콜옵션을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누적 수급을 보시게 되면 여기 밑에 나오는데요. 자, 콜 매도가 누적이 349억, 350억 가까이 됩니다. 풋 매수는 33억 정도. 자, 뭐 이 풋 매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뭐 신경 쓸 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죠.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매도가 한 100억 정도 됐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이 부분을 막 청산을 하면서 품 매도 쳐놨던 것들 요런 것들 청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런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풋옵션 수급은 그렇게 크게 볼 거 없습니다. 근데 콜옵션 349억이라는 거 이 숫자는 좀 신경 쓰여요. 자, 이거 콜옵션 매도 포지션이라는 거는 주가가 옆으로 기거나 떨어지면 수익 나는 게 콜옵션 매도 포지션입니다. 자, 그래서 뭐 월요일 날 이게 좀 두들겨 맞으면 또 외국인들 저 콜 매도 쳐놨던 거 저게 좀 따뜻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. 자, 근데 저기서 더는 이렇게 크게 늘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. 만기주에 이 포지션을 그 전에 대량으로 잡았던 포지션들 이런 것들을 급격하게 늘리는 경우는 잘 없어요. 그래서 아마 월요일 날 뚝 떨어져 시작하면 콜옵션 다 작살 나겠죠. 그럼 콜옵션 매도 쳐놓은 거 저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날 겁니다. 그러면 아마 월요일 정도부터 시작해 갖고는 조금 콜옵션 청산이 들어오고 뭐 그런 모습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월요일 날 부터 이 외국인들 콜옵션 매수가 좀 들어오는지 그 부분 좀 살펴보시고요. 콜옵션 매수 포지션이 좀 강하게 들어온다라면 저 주 후반에는 반등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그런 거예요. 이 지금 월요일 날 두들겨 맞았을 때 그때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. 그리고 우리 생방송 방에서도 제가 그 위에서 주식 팔아놓은 거 LG노텍 같은 종목들 뭐 제일 위에서 좀 팔았더라고요. 자, 근데 그런 것들 아직 다시 사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자, LG노텍 한번 볼게요. 이날 시가로 매도했어요. 월요일 날 아침에 시가로 좀 매도를 했는데 그거를 주중에 지난주에 다시 잡을 생각이었는데
안 잡았습니다. 자, 여기서 화요일 날 주가 빠지는 속도가 이게 장난이 아니었었고, 또 이날은 조금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조금 잡아보려고도 생각을 했었는데요. 이게 아침에 좀 밀려서 시작했으면 잡았을 것 같아요. 딱 밀려서 시작하면 122평선 이탈했다가 아래 꼬리 달고 양선 나오면 그 다음에 좀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이니까. 근데 이게 좀 올라서 시작했기 때문에 안 샀습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 뭐 금요일도 안 샀는데, 자 추가로 뭐 한번 이렇게 뚝 떨어지면 저 위에서 매도했던 거 그거는 다시 채워 넣을 생각도 있어요. 물론 이 그냥 무조건 채워 넣는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. 저거 수급 상황들 요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난 다음에 저 채우려고 하는데, 일단 저 이번 주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. 저 월요일 날 주 초반에 좀 많이 뚝 떨어지고 변동성 커지게 되면 아마 주 중후반 정도에는 조금 좀 반등 시도가 나오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. 그리고 연준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주식시장에 저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. 좋은 방향으로 이 파월 의장이 저 그 통화정책회의하고 난 다음에 연설을 하는데요. 거기서 시장 상황이 조금 어렵고 그러면 좀 비둘기적으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. 더군다나 지금 이제 10월 5일부터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요. 자, 뭐 아무래도 저 트럼프는 다 싫을 거예요. 지금 보면 뭐 난립니다. 뭐 미국 대선 관련해 갖고 푸틴이 뭐 해리스를 지지한다 이딴 얘기를 하고, 뭐 하여튼 뭐저 일론 머스크 관련해 갖고 트럼프가 또 굉장히 국가 효율 위원회를 만든다 그러죠. 그러면서 트럼프를 거기 책임자로 맡기 저 머스크를 책임자로 맡기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, 하여튼 대선판 때문에도 되게 좀 어수선한데, 그런 부분들 이 파월 의장도 저는 이 저 해리스가 이기는 걸 원한다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트럼프는 그러잖아요. 자르네 마네 막 그러고 있잖아요. 자, 그래서 이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될 수 있으면 해리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이번에 연준 통화정책회의가 미국 대선 전에 마지막 회의예요. 자, 그렇다면 이 파월 의장은 좀 좋은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달랠 가능성이 많으니까 쫓아가면서 시장이 월요일 날 아침에 두들겨 맞고 시작하면 거기서 쫓아가면서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. 다만 그 종목들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. 보유 종목들. 뭐 저게 실적도 괜찮은데 시장 때문에 두들겨 맞았다. 그러면 이런 건 들고 있어야죠. 하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 좀 불안한 종목들, 요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, 정리를 하고 그 실적 되는 애들, 좀 안전한 애들, 이런 애들로 갈아타 놓는 게 맞습니다. 자, 추석 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부분까지 말씀드렸고요. 자,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